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2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OCI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수급주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본 거고요. 1차 매수 일단은 해본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OCI 미리 매도 걸어둔 물량 체결되면서 한 70% 일단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요것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그래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살짝 반등 시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직 아닙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것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OCI 전량 매도되고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종가에서 70% 매도하고요. 1.2% 위쪽 구간에다가 나머지 물량 매도하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OCI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뺐다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쇼박스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네요. 자, 이 자리 돌파를 했죠. 이제 종가가 이 정도 구간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일부 물량 좀 수익 매도 챙겨보도록 주문이 하고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챙겼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매도를 걸어놨는데 뭐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대장주인 버킷 스튜디오가 먼저 좀 치고 나가니까 같이 쇼박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또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했습니다. 한 75% 물량은 이쪽 구간에서 정리하고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자, 이제 25% 물량 남은 것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쇼박스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이 상승분을 다 훼손을 했죠. 반등 구간에 나머지 물량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어차피 위쪽에서 제가 75% 물량은 분할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뭐잘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쇼박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 막판에 조금 들어주면서 마감이 되면서 다행히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장은 좀 이따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OCI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는 제가 어제 이런 매물대 돌파하는 장대 양봉 만들어지는 자리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분봉상 오늘 시초가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급주 매매 1차 매수 타점에 바로 부합이 됐죠. 그래서 바로 시초가에 제가 한호가 아래다가 매수 대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 그리고 조금 위쪽에다가 제가 한 1.2%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다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 잘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상승이 나왔죠. 더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낸 것도 만족스럽고요. 자, 요런 부분이 1차 매수 타점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제 OCI 돌파 매매로 수익을 또 잘 냈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 돌파봉 확인하고 거의 최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하고 수익 잘 냈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이제 박스 만들던 자리, 거기를 돌파한 자리 그리고 지지받았던 자리, 요 자리에서 결국에는 시작을 하고 반등을 바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기회를 줬던 거고, 결국에는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듯 이제 분봉상의 지지 저항 같은 경우도 잘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확률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CI 매매는 잘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쇼박스 매매를 했죠. 자, 쇼박스는 어제 제가 또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에요. 이틀 전에 투매 매매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거의 최저점에 또 잘 매수가 됐던 종목이고 반등 줄 때 일부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반등 줄 때 분할로 또 매도하면서 수익 잘 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으로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시초가에 바로 대응을 했죠. 왜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를 달고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초가에 대응을 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최소한 못해도 한 7% 이상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저가 대비 고가로 따지면은 한 5.3%, 5.4%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 5%권에서 분할로 이제 수익 챙기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시초가에서 이제 바로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익 안 챙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 이상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시장이 아침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얘도 이제 같이 꼬꾸라졌죠. 그래서 횡보를 쭉 하다가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 매수가에서. 결국 이제 오후장에 반등을 강하게 줬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저는 슈팅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약해 보여서 분할로 위쪽에다가 이제 75% 물량 매도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살짝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박스도 잘 매도하고 마무리가 됐죠. 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시초가에서 만약에 매매 대응을 했다면, 저가 대비 고가가 10%가 넘죠. 그러니까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는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더 밑으로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2등주인 쇼박스가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좀 더 떨어져서 쇼박스를 좀 대응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2등주다 보니까
반등이 좀 약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고 매매 마무리했고요.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매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 마쳤습니다. 쇼박스 시초가에 투매 매매 대응해서 수익 냈고요. OCI 수급주 매매 대응해서 어제 이제 돌파 매매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 잘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잘 대응해서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매매를 좀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캡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강력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보기도 좀 뭐한데 이 95조짜리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카에 이어서 이제 뭐 아마존도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고 아마존이 한 9억 달러 정도인가요? 예, 투자를 했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로 좀 에코캡이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자, 에코캡이 요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이제 요런 윗꼬리 자리는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분봉상 좀 급하고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요런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뭐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등주로 대원화성이 상한가에 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이 훨씬 더 분봉상의 모습이나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이제 거래대금도 1,500억이 넘게 터졌고 앞에 이제 매물대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좋죠. 대원화성이 대장주로 움직였다라면 훨씬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대원화성은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괜찮았죠. 예, 오전에 이제 일찍 상승하고 요런 자리 돌파할 때 매수했다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대응은 하진 않았어요. 오늘 시장도 시장이었고 오늘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전 일찍 수익 챙기고 그냥 이 종목은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걸 좀 지켜봤는데 분봉상의 움직임, 거래대금 측면에서 이제 대원화성이 훨씬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에코캣과 더불어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뭐 3등주격으로 세원 정도 좀 보면 되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세요. 일봉상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도 아니고 3등주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래대금은 가장 많이 터졌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최악이죠. 뭐 최악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장중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라인까지 이탈을 하면서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초가를 깨고 아래쪽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모습인데 다행히 이제 점심시간 이후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아래꼬리 쫙 달아주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마감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 갭 구간이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잖아요. 캔들상으로만 양봉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음봉 캔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오늘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을 했고 다행히 이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 이런 자리 이제 지지를 했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내일 이런 갭 구간을 메꾸는 양봉 캔들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갭 구간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이 갭 구간을 다 메우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졌을 때 빠르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끄는 이 횡보 기간이 만들어진다면 이 무너진 저점 라인이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양봉 캔들이 갭 구간을 좀 메꾸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좀 상승이 나오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건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도 또 불확실성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대폭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했고요. 뭐 다우지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좀 겪고 있잖아요. 미 정부에서. 미 앨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의회가 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에 이제 처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10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미국은 회기년도가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의회에서 이 부채 한도 조정을 해야지 미국이 셧다운, 디폴트 상황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가 좀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10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또 존재를 하게 된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헝다 리스크하고 중국 전역의 전력 공급난이 이슈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터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양쪽으로 좀 싸다구를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헝다에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자, 헝다 자회사 보유 지분 20%를 매각을 해서 이 1조 8천억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자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함으로 이 디폴트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보유 지분 매각 관련한 은행이 성진은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유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헝다를 이제 도와준다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뭐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제 헝다의 어떤 이슈를 그래도 조금 잠재우려고 한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좀 우회적으로 헝다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금을 좀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행히 중국 리스크가 조금 없어지는 부분 이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력 공급난으로 인한 이 제조업체들의 이제 제조 상황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뭐 일각에서는 미국의 뭐 일부 생필품 아니면 뭐 제조업의 이제 중간재들 뭐 이런 것들의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둔화 우려 이런 쪽으로까지 좀 발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군데 다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력 공급난으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이제 생산 차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이제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이 되면서 좀 해소가 된다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없어진다라고 보고 미국은 이제 18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30일까지 해결이 되던가 그 전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결국 충격을 좀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린 이 갭 구간을 양봉 캔들로 좀 상승을 해주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좋은 시장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